휘어져 보이는 코가 똑발라 보일 거잖아. 그런 똑바른 근데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 성형술이다 하면 낮고 이제 낮은 코끝과 콧대를 높여주는 수술이잖아요. 그러면 비밸브 재건술을 했을 때 낮은 코끝과 콧대가 높아지는 그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변집사TV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과 함께 비형과 비밸브 재건술 그리고 관련된 보험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S클래스 성형외과의 심진희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우선 저희 변집사TV의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면에서 개업하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형과 관련된 얘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비염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우선 비염이 왜 발생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비염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만성비염, 즉 오랫동안 코막힘, 콧물 등으로 고생하시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성비염의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알러지, 해부학적 구조 이상 등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로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마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비염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그러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비염의 경우에는 합의각계가 좀 비우되어 있거나 아니면 비중격이 휘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합의각계가 비우되어 있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알러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중격이 이제 휘어진 원인은 사실 명확하진 않고 가설이 많은데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아니면 외상성이다 등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비염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중간에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서 그럼 이제 하위각계 그리고 비중격 연골 이런 게 어떤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합의각계가 뭔지 비중격 연골이 뭔지 하기 전에 우리 코는 들이마시는 공기가 있잖아요. 이게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구조적 장치가 있거든요. 이게 비각계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 코로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코안이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울퉁불퉁한 공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온도랑 습도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비각계라고 하는데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주는 점막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 이게 하비각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비각계가 비우됐다, 커졌다 하면은 이제 숨쉬기가 힘들고 코막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이해되십니까? 네네. 일단은 비각계라는 것이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걸 하비각계라고 하고 이게 이제 비우돼 있다, 그러니까 커져 있다. 맞아요. 커져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좀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코 외측벽 바깥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위쪽, 중간,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훅 들어가는 게 아니고 쑥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온도랑 습도가 유지가 되는 거고 튀어나와 있는데 얘가 더 튀어나와 있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제 숨이 안 쉬어지고 코막힘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공기가 이렇게 끝까지 직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비각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된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비중격 연골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비중격이라고 하는 것은 코 안에 중앙에 있는 기둥에 해당하는 연골로 보시면 되고 얇은 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둥에 해당하는 얇은 판이 휘어지면 코 안의 공간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공간을 좁히게 되는 거고 이는 좀 코막힘을 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구조적인 문제. 맞아요. 공기가 잘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리레이되다 보니까 이제 코막힘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우리가 숨을 쉴 때 코 안에 공간이 뻥 뚫려 있고 넓으면 공기가 잘 들어가는데 코 안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꼭 빨라지면 상관없는데 튀어나와 있으니까 공간을 좁히고 원래는 튀어나와야 되는데 더 많이 튀어나오니까 좁히고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사실 준비한 질문 아닌데 네네. 듣다 보니까 선생님. 궁금한 게 좀 생각나서 코가 큰 사람은 코가 큰 사람은 네. 뭐 비염이 잘 안 걸린다든지 아니에요. 그런 건 그거는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염은 염증성 질환이고 우리가 만성비염, 급성비염 많이 있고 또 하나는 비염의 원인 중에서 우리가 그 일부분만 지금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데 코가 크다고 하면 안에 있는 구조가 큰지 작은지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근데 코 안 구조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코 크다고 숨 잘 쉬는 건 아니라고 참고하시고요. 비염의 경우에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염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치료는 사실 약물 치료입니다. 근데 약물로 우리가 치료를 했는데도 비염 증상이 오랫동안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원인에 의해서 합의갑게 그러니까 그 점막이 비유된다고 했지만 주된 원인이 알러지거든요. 그래서 비유되어 있는 이 점막을 줄여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비중격도 휘어져 있으니까 비중격이 휘어진 거를 가로잡는 수술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염 수술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어느 정도고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염 수술이다라고 하면 합의갑게 그 점막을 줄여주는 수술이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 수술 방법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건 30분 내외로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비중격을 이제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바로잡는 수술도 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수술을 할 때 아프냐? 수술할 때는 마취가 되어 있으니까 아프지 않고 수술 후에도 통증을 사실 호소하지는 않는데 수술 부기를 완화시키겠다, 지혈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코 안에 솜을 넣거든요. 코막힘이 더 심한 상태가 되는 거고 코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 불편감을 더 많이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함이 주된 네. 그런 이제 수술 이후에 느끼는 감정. 그러면 이제 이 비염 네. 수술 같은 경우 혹시 아이들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비염은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가 우선시 되고 있고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염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더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갑계를 줄여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염 수술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네. 혹시 비밸브 재건술 이것도 비염에 관련된 수술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먼저 비밸브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비염이랑 비밸브 수술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해서 먼저 비밸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비밸브라고 하는 거는 코 안쪽에 위쪽 부분에 있는 굉장히 이렇게 좀 좁은 숨 길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비밸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좁은 이 숨길이 더 이제 좁혀져 있어서 협착을 일으키면 비밸브 협착이 되는 거고 이때는 심하게 이제 코막힘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밸브 협착은 주로 왜 생기냐면 아까 비중격은 코 안에 이렇게 기둥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이 비중격의 윗부분이 휘어져 있을 때 비밸브 협착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코 안에 기둥 역할을 하는 비중격 연골을 많이 제거를 하거나 이제 똑바로 잡겠다 하고 많이 제거를 하기 기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비중격을 바로잡을 때 제거하는 비중격 연골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부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중격의 상단부예요. 그 위쪽 부분은 절대로 건드리면. 근데 그 부분이 휘어서 비밸브 협착을 일으켜서 코막힘을 유발을 하게 되니까 그걸 제거는 할 수 없고 그러면 다른 뭐 연골을 덧대어서 숨길을 넓혀가지고 비중격 협착된 부분을 풀어주면 비밸브를 재건하는 비밸브 재건술이다라고 사실은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비전문가가 듣기로는 비밸브를 제거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그 비밸브라는 그 부위 공간을 이 공간이 협착 그러니까 좁아져서 있으니까 그걸 다시 넓게 맞아요. 재건한다 맞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맞아요. 그러면 이 비밸브 재건술 같은 경우에는 비염 수술하고 동시에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따로 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비염 수술을 할 때 비밸브 재건술도 필요하겠다 하면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비염 수술인 하비갑계 점막을 줄여주는 수술을 하고 비중격
휘어진 부분을 바로잡는데, 보통 비중격 성형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격의 아래쪽 부분에 휘어진 부분을 바로잡는 수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밸브 재건술은 비중격의 윗부분에 이제 휘어진 부분을 바로잡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질문은 사실 오늘 제가 나중에 얘기할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시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비밸브 재건술을 하면 뭐가 예뻐진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밸브 재건술하고 코성형술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일단 비밸브는 이해는 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윗부분이고 아까 기둥 역할을 하는 윗부분이 휘어졌을 때 비밸브가 협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이제 비중격이 휘어져 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 코를 봐도 딱 휘어져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비밸브 재건술로 만약 그 위쪽에 휘어진 비중격을 바로 잡게 되면 휘어져 보이는 코가 똑바라 보일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는 똑바른 코가 더 예쁘니까 코가 예뻐졌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 성형술이다 하면 낮고 이제 낮은 코끝과 콧대를 높여주는 수술이잖아요. 그러면 비밸브 재건술을 했을 때 낮은 코끝과 콧대가 높아지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코 성형술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제가 그냥 비전문가로서 생각해 표현해보면 커브를 직진으로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네네. 근데 사실 비밸브 재건술만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완전히 똑바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런 수술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이제 똑바로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치만 코성형술은 그거 말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비형과 비밸브 재건술에 관한 의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는 보험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